자, 추정력. 일단 칠판을 좀 보시고 설명 좀 들으세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등기가 돼 있으면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돼 있으신 분은요, 나중에 이제 소송에 가시게 되면 등기돼 있으신 분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부 다 주장 입증 책임을 집니다. 자,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뭐를 알아주셔야 되냐면, 점유도 추정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좀 이따 하시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시면요, 우리 점유는 뭐 점유하고 있으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뭐 민법 200조 이렇게 규정 두고 있고요. 특히 또 점유는 선의 점유, 뭐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염 점유 이런 것 전부 다 추정하여. 뭐는 추정하지 않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그죠? 열심히 공부 잘하신다 그죠? 자, 이 점유의 추정력은 우리 민법에서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민법 200조부터 해서요, 여러 가지 민법에서 명문의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우리 등기의 추정력은 얘를 한 번씩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등기의 추정력은 민법 어디를 보시더라도 명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살과 판례가 공히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법에는 명문 규정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지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등기의 추정력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지문에 나와요. OX. X다. 점유의 추정력은 규정 두고 있는데, 등기의 추정력은 민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부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갑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를 권리자로 추정을 할까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 누구를 권리자로 추정한다? 등기. 명문의 규정은 없더라도요, 우리 등기의 추정력이 더 강하다. 따라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등기된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된다. OX. 지금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다시. 등기된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된다. OX. O입니다. 얘가 강하다는 거야.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된다. 얘가 강하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자고요. 자, 우리 판례 취지는 이래요. 여러분, 부동산은 점유하는 게 쉬워요? 등기하는 게 쉬워요? 등기는 함부로 하기 힘들 건데요. 점유야, 뭐, 여러분, 부동산은 우리가 뭐 호주머니에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럼 부동산에 점유라는 건 뭐예요? 가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가 있는 거야 얼마든지 가 있을 수 있잖아. 그게 힘들어요? 아니, 그 개인적인 힘든 거 말고, 누구나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당연히 등기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등기한 사람, 그 사람이 더 강한 추정력을 주겠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하고 이 등기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하겠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주셔야 돼.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자,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는 여러분, 우리 추정력이라는 게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표제부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사실에 관한 등기거든요. 따라서 얘는 추정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말이지.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가요, 가등기다. 가등기. 자, 가등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등기는 종류가 몇 가지? 가등기의 종류?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 종류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현재 가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얘들의 기본 계약 관계가 도대체 뭔지 그것까지 추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가등기는 아직 제대로 된 등기예요? 임시로 한 등기예요? 임시로 한 등기다. 그래서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판례 입장.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 예, 시험에 많이 출제해요. 그 다음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기존에 있는 등기를 지우는 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우는 등기. 그럼 이 말소 등기 자체는 역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얘는 지우는 등기일 뿐이니까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말소 등기. 그 다음 후등기.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 기록도 몇 개? 하나여야 되는데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먼저 만들어진 선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만들어진 후등기는 무효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뒤에 만들어진 후등기에는 추정력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자, 허무인 명예등기. 허무인.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자 홍길동이라고만 돼 있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어. 그럼 과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 홍길동인지, 심지어 어느 시대에 살았던 홍길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허무인 명이라고 합니다. 허무인.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예. 도대체 그걸 특정할 수 없다 이 말이지. 허무인. 따라서 이 허무인 명의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자, 사망한 자로부터의 이전 등기. 무슨 이야기냐? 자, 가령 어떤 사람이요 25년 3월 1일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 앞으로 이 사망한 이후에 이전 등기가 돼 있는 거야.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지금 3월 1일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25년 4월 1일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는 거야. 자, 이거 지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이전 등기 받은 경우에 당연히 그 이전 등기된 사람 추정력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는다. 좀 외워주시자고요. 표가 말후 허사. 이렇게 표가 말후 허사. 제가 이제 굳이 여러분들에게 암기법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로 표가 바로 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부정되는 거니까 허사다 이래서. 표가 바로, 표가 마루,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혀 짧은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발음해요. 표가 바로, 표가 마루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표가 마루 허사다. 추정력이 부정되는 거니까 허사. 이렇게 표가 마루 허사. 암기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추정력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설명 좀 들으세요. 자,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고요. 소유자인데 얘가 돈이 필요해. 돈을 빌립니다. 채무자. 누구한테? 을한테요. 그래서 을이 채권자입니다. 근데 을이 그냥 돈 안 빌려주려고 해요. 야, 너 부동산 가지고 있잖아. 너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좀 설정해줘. 예. 갑을 저당권 설정자, 을을 저당권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은 몇 개입니까? 계약은 몇 개죠? 갑과 을 사이에요. 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었는데,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빌리러 가시잖아요. 그럼 은행에 막 직원들이 막 여기 연필로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다가 사인하고 도장 찍으세요 하면 아무 서류 내용도 보지 않고 막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보시라고. 계약은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2개. 무슨 이야기냐면
채권 채무, 즉 갑과 을 사이에서는 돈 빌리는 계약, 이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따라서 을의 권리도 몇 개입니까, 여러분? 을의 권리도 2개. 다만 우리 민법에서 이 채권과 저당권, 얘들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즉 채권이 없는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없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부종성, 수반성 원칙에 따라서 붙어 다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분리가 안 된다는 거지. 권리는 몇 개예요? 2개다. 그래서 계약도 몇 개입니까? 2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저당권 등기가 돼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럼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얘도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당연히 이제 추정력이 있을 건데,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반드시 채권은 있을 거야.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요건 되지. 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것은 추정이 되지.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기본계약, 우리 판례에서 기본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말하는 걸까? 네, 소비대차 계약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 기본계약은 추정될까요? 추정되지 않을까요? 이건 추정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그 전에 물건을 샀어. 그래서 자기 물품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 전에 얘가 뭐 이제 물건을 샀어, 을한테. 갑이. 그래서 그 물품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만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아니거든. 이해되세요? 예. 따라서 이 기본계약 자체를 추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왜? 등기부에는 그냥 저당권 설정이라고만 돼 있어. 그리고 채권액만 나와 있는 거지. 그 기본계약 자체를 추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하나, 왜? 저당권이 없는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하나 이 기본계약 자체를 추정할 수는 없다라는. 그래서 이 기본계약이 전부 다 유효다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는 없다라는. 자, 교재 통해서요 좀 확인합니다. (48페이지에요) 거기 아라비아 숫자 2번 등기의 추정력에서요 2번 보세요. 2번 별표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되죠. 왜? 피담보 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존재도 추정이 되나, 다만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본계약. 즉 지금 여기 사례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비대차 계약이 있다는 것까지 추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얘들은 그냥 돈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라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물품대금이나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계약 관계까지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 부분 별표 해주시고, 그 다음 거기 3번 보시면요. 3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지금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되어 있는 자가 이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지가 지은 게 아니래. 그러면 지가 지은 게 아니면 무슨 등기 하셨어야 돼? 이전 등기 하셨어야 돼. 그래서 이때는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라는 거. 그 다음 4번요.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한 번씩 출제되면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4번. 내용 보시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특조법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 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 명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 이때는 추정력 깨지지 않는데요. 갑자기 배치된다 그죠? 뭐랑 배치돼요? 어디 갔냐? 예.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걱정했거든요. 이게 배치되는지조차도 모르시면 어떨까라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게 배치된다는 거는 딱 인지를 바로 하시네요. 그럼 이게 앞에 게 잘 이해가 됐다는 소리인데. 자, 무슨 이야기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부동산 소유자고, 둘이서 매매를 했어. 매수인으로는요, 매매 대금을 전부 다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 등기가 효력 요건이 아니었다는 거. 지금은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뭐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뭐까지 하셔야 돼? 등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등기가 효력 요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등기 안 하신 분들 많아. 얘는 대금을 다 줬어요. 근데 등기는 안 했어. 왜? 과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행 민법에서는 이제는 처분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을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가령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1950년에 매매를 하신 거예요. 50년에 매매를 하신 거야. 각과 을의 실제 매매는요. 자, 이분은 이미 1960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1960년에 사망을 했어.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특별조치법이 뭐냐면 이런 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왜? 과거에는 등기 안 해도 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현재는 처분하려고 하면 등기를 하셔야 되거든. 그럼 이제 등기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분은 사망을 하셨더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매매를 한 지도 너무 오래돼서 지금 뭐 서류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나.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면 이 이전 등기특별조치법이 뭐냐면요, 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인후인 보증서 제출을 해서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서. 그래서 주로 이제 이장님들 이런 보증서 가지고 그러고 등기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요. 최근에 우리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한번 시행이 됐었습니다. 보통 얘가 우리 평균적으로는 거의 한 20년 만에 한 번 정도 해요. 시행을 합니다. 최근에 했으니까 이제 또 앞으로 또 시행하려면 한참 더 뒤에 하시겠죠. 뒤에 하겠지. 그래서 보증서 가지고 등기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사실 본 사람들도 지금 보증인들도 뭐 그냥 들은 이야기지 뭐 지금 제도 너무 오래전 일이야. 그러니까 얘가 사망을 했는데 인후인 보증서에 매매 일자를 가령 1965년 매매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말입니다. 사망한 이유가 매매 일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특별조치법은 그냥 보증서 가지고 등기하는 제도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굳이 이거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때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특조법은 거의 다 이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4번에 해설 보시면 옆에 해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해설 보시면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망한 이후에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사망한 이후에 가령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다만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어차피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하는 제도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설령 사망한 이후에 매매 일자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추정력이,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 되셨나요?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